원장의 숙련도나 자신감이나 경험에 따라서 그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또 안전한지 이거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분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환자분하고 비슷한 이 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보여주실 텐데,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신 분들도 오세요. 그런 분들은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분들도 가능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자,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석 달 지나고 나서 모양 나왔을 때 아쉬운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보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수술하고 나서 바로 저한테 그런 상담이 오면 제가 다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흡입 상담할 때 꼭 물어봐야 할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 안전성, 요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마취가 어떻게 되는 거고 부작용은 없는지 한번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원장의 숙련도나 자신감이나 경험에 따라서 그 어떤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시면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언급을 하지만 이 원장이 그래도 경험이 있는지 또 안전한지 이거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다른 분들하고 상담이 진행이 될 겁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지막으로는 나를 수술을 해주시는 원장님하고 상담이 되는지 이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내가 원하는 모양 또는 반대로 내가 볼 때 이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이 내가 좋아하는 감각하고 스타일하고 맞는지 이것도 한번 맞춰 보셔야 되고요. 그런 거를 확인해 보려면 원장님하고 이제 직접 상담이 되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케이스가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랑 비슷했던 체형을 가지신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분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환자분하고 비슷한 이 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를 한번 보여주실 텐데, 그 사진 보시면서 미리 한번 예측도 해보시고 그 모양이 마음에 드시면은 그 원장님, 그 병원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방흡입 양이 얼마나 추출이 되는지 네.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우선은 경험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만져보면 지방 두께 그리고 모양 보면서 이 정도 나올 수 있다. 또 정밀하게 좀 들어가려고 그러면 초음파를 보면서 이분은 이 정도 두께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감이 다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양을 근사치에 가깝게 다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흡입하기 적합하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중량이 들어가는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신 분들도 오세요. 그런 분들은 근육이 발달됐는데 원하시는 모양은 또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모양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분들도 가능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자분들은 그래도 몸에 지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조각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그 모양을 여성스럽게 또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분은 수영 선수였어요. 수영 선수분들 보시면 뒤에서 보면 역삼각형 모양으로 저보다도 막 굉장히 남성적인 느낌이셨는데 그분이 팔흡입을 하셨어요. 이게 얇아지고 직선 느낌이 나고 이러니까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그런 분들도 가능하십니다. 또 한 분은 헬스 광이셨는데 스쿼트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근육이, 다리 근육이 그분도 이제 상담하고 근사치로 원하시는 모양이 나올 것 같다 해서 그 모양이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만족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수술 전에 네. 그 디자인 해주시잖아요. 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장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분은 거의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곡선으로 뭐 동그라미 몇 개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굉장히 좀 직선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 직선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흡입 수술을 하게 되면 그냥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액을 많이 넣고 하기 때문에 부풀어서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관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이오분드 관리 이제 중저주파, 고주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다 하고 있고, 그런데 바이오분드에 대해서는 수술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수술이 우선은 잘 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직접 수술해준 선생님과 편안하게 이제 상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중요하죠. 네. 자,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석 달 지나고 나서 모양 나왔을 때
아쉬운 데가 있을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원장님하고 상담을 해보고 싶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병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원장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 케어를 어떤 식으로든 직접적으로 해주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다른 보상 차원에서 어떤 거를 제시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는 수술해서 어떤 데가 불만이 있어서 이거를 원장님하고 만나서 해결을 보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싶은데 자꾸 다른 쪽으로 다른 사람 상담을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거를 제시를 하고 다른 뭔가를 준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저희는 수술하고 나서 바로 저한테 그런 상담이 오면 제가 다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보고 어떤 재수술이나 리터치나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석 달 보고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줘야지 이게 만족이 되거든요.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재수술 관련되거나 아니면 이제 수술 후의 상담은 거의 다 제가 이제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상담을 연결이 안 되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이런 병원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선생님께 말해야 되는 것들. 우선 병원에 오시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100% 솔직해지시면 좋겠어요. 우선은 이제 병력이나 드시는 약 이런 거, 과거 수술력 이런 것들 꼭 얘기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지방흡입 수술 이런 걸 받았다 이런 거를 꼭 얘기해 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숨기려고들 하세요. 그 이유는 비용이 이제 올라가기 때문인데 저희는 재수술에 대한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되고 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전 체크해야 될 사항들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다루어 봤는데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